네, 오늘 2차 부등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2차 부등식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보라고 하고 싶지만 또 영상을 보고 하는 것과 실제로 선생님이랑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좀 다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는데도 이렇게 딴짓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더 하겠죠. 그래서 자, 2차 부등식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자, 2차 부등식을, 우리의 목표는 2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아는 게 첫 번째겠지만, 어쨌건 간에 2차 부등식 자체를 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또는 알고 있는 걸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수 또는 식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양수다라는 말의 의미와 음수다라는 요 말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두수 또는 식을 곱했는데 요 놈이 양수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니 준아? 그쵸. 두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수를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라는 의미이거나 또는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이다라는 요런 의미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 두수를 곱해서 음수가 됩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요건 두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겠지. 만약에 A가 양수면 B는 음수라는 얘기고요.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요, B는 양수입니다. 요런 의미일 거야. 그래서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떤 2차 부등식을요, 내가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했더니 x-알파 곱하기 x-베타입니다. 그리고 요 놈이 0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만약에 요 상태에서 알파하고 베타 중에 이쪽 보이나? 안 보이잖아. 알파하고 베타 중에 베타가 더 큰 놈이야.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위에 얘기했던 요게 누구 자리에 있는 거고 A 자리에 있는 거고 요 놈이 누구 자리에 있는 거예요? B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떤 얘기가 될 거냐면 x-알파도 0보다 크고 x-베타도 0보다 커요 라는 의미이거나 또는 x-알파 0보다 작고요 x-베타도 0보다 작아요 라는 이런 의미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식으로만 표현한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의 범위일 테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될 거냐면 x-알파가 0보다 크니까 x는 알파보다 커요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x가 베타보다 커요 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의 크기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실제 우리 부등식을 구할 때는 뭐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수직선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요 위에다 좀 하겠습니다. 알파하고 베타가 크기가 여기가 알파에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는 거야. 베타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만약에 x가 알파보다 커면 요 알파보다 큰 요 범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일 거고, x가 베타보다 커요 그러면 요 놈보다 큰 요 위치에 존재할 거야. 따라서 얘와 얘를 한꺼번에 만족. 자, 이 경우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이 부분.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 범위를 갖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x-알파가 0보다 작으니까 x는 알파보다 작아요가 될 거고 요때는 x는 베타보다 작아요가 될 거라고. 그럼 요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 놈을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x는 알파보다 작아요. 그리고 x는 베타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서 공통된 범위는 누구겠어?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이라면 이때 x의 범위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 거냐면 알파보다 작아요가 될 거라고. 따라서 어떤 두 1차식을 곱해서 양수다라고 하면 결국은 요 범위 아니면 요 범위. 그러니까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 또는 얘야.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오냐면
요 놈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커요라는 게 요 부등식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외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서 막 하는데 나중에 이거 다른 방법으로 풀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두 수를 곱한 게 0보다 커요라 그러면 알파 베타 중에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큰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야.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그래서 이 한 칸 옆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인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그지? 아니면 앞에 앉아도 되고. 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요번에는 x-알파와 x-베타를 곱했는데 요 놈이 0보다 작아요. 요 놈이 0보다 작다면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x-알파가 0보다 크거나 x-베타가 0보다 작다 이거나 반대로 x-알파가 0보다 작거나 x-베타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야. 자, 이것도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건 요 밑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어요. 자, 요 경우 x-알파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알파보다 크다는 얘기겠지? 그럼 알파보다 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x-베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가 베타보다 작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베타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요 범위가 되네요. 그럼 이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x-알파가 0보다 작으니까요. x가 알파보다 작다 되고요. 이때는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이때 범위는요.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야. 이 하나의 시간에서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가 되면 이때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요 놈은 만족하는 범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만이 만족하는 범위가 될 수 있고요. 두 식을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그러면 이때 x는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다 펼쳐서 설명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는 요 방법을 통해서 부등식을 풀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봐, 부등호의 방향 잘 보세요. 좀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건 그래도 기억해야 돼. 0보다 크다라고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범위면 작은 거보단 크고 큰 거보단 작다. 요게 바로 2차 부등식의 해, 즉 범위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 범위야. 자, 요거를 이제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1차 부등식 여러 번 하면서 특히 절대값 부분에서 그래프 갖고 설명하는 얘기들 많이 했었죠. 자, 그거를 그대로 우리는 2차 부등식에서도 적용을 할 거야. 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요런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2차 부등식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아요 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하자. 요 2차 부등식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두 개의 그래프로 보겠다는 얘기야. 한 놈은 y는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요 놈과 y는 0이라는 두 개의 함수로 보겠다. 그랬을 때 우리 절대값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얘를 y로 표현하고 얘를 y로 표현했는데 얘가 작다라고 하면 결국은 누가 작다는 얘기야? 요 y값이 요 y값보다 작은 걸 의미하는 거고 y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위아래 중에 어디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는 아래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y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요 놈의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더니 2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요 놈이 요 함수의 그래프고 y는 0이라는 직선은 서아야, y는 0이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에요? y는 0이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죠? 우리 그 2차 함수에서도 많이 했던 건데 y는 0은 뭘 의미한다?
혜련이한테 물어볼까? y는 0은 뭘 의미해요? x축을 의미하는 거죠. x축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어느 범위를 나타낸다고 주나? y값이 요 y값이 요 y값보다 작다.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어느 부분을 나타낸다고? 이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어디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아,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잖아. 얘거나? 이 부등식에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의 위치를 비교할 때 y값이 더 작은 거야? y값이 작으면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위에 있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다. 이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어디? 여기를 뜻하는 거라고, 여기. 이게 아래에 있는 부분이야. 즉 y값이 더 작은 부분이야.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이 부분이긴 하지만 이때 누구의 범위를 찾자는 거예요? x의 범위를 찾자라는 거라고. 즉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니까 어디? 여기. 요게 x범위,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x범위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부분이 될 테니까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게 바로 뭐야? 알파와 베타가 x축과 만난다면 요 놈을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0보다 작다. 아까 쌤이 앞에 식으로 설명했던 거 뭐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라는 게 바로 이 그래프에서의 의미를 갖는 거라고. 그리고 이 그래프 이용하는 방법들 여러분 계속해서 선생님 절대값에서도 강조했었잖아. 그래프 이용하는 거 연습하라고.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래프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 그래프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단원들이 쉬워져요. 처음엔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꾸 연습해야 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런 2차 부등식이 있어. 이번엔 0보다 크대요. 그럼 똑같은 식인데 0보다 이번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즉 x축보다 어디에 있는 놈을 찾으라는 얘기야? 위에 있는 놈을 찾으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누구의 범위를 우리는 찾자고? x의 범위를 찾으니까 여기하고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요때의 x 값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걸 테니까. 그럼 요 범위는 뭐가 돼요? x는 알파보다 작다일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될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놈도 인수분해 했을 때에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고, 얘가 0보다 0보다 크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서연이도 끌고 와야 되는데. 혹시 니네 덥거나 하지 않지? 나만 더운 거지? 나만 열받아서. 그래프 이용하는 거 예거나 잘 봐둬야 돼. 당장에 이게 여러분들 고1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나중에 고2 올라가면 전부 그래프 얘기야. 죄다. 그때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해 못하면, 그래서 맨날 고1 후반 가거나 고2 올라가면 저는 그래프를 하나도 몰라요. 맨날 산수만 해대니까.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차 함수 그래프, 2차 방정식과의 관계 배운 게 다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써?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의미 뭐라고? x축과의 교점이다. 여러 번 얘기했던 거잖아.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된다고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요렇게 생겨먹은 부등식에는 요거고, 요렇게 생겨먹은 부등식에는 요거야.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이 부등식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이 알파, 베타 값을 찾아야지. 알파, 베타 값을 찾아야겠지. 이 알파와 베타 값은 뭡니까? 2차 부등식의 두 근이잖아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이 알파 또는 베타라는 이 경계점, 이 구간의 시작과 끝, 경계점을 찾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방정식의 방법으로 일단 알파, 베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해?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 등을 이용해서 이 두 값을 찾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하세요. 왜냐면 이 그래프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여러 가지 변형해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단계를 올려갑니다. 단계를 올려가요. 어떤 2차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일단 2차 함계수 a는 양수래. 그래 놓고 요 부등식이 실수 x 전체에서 성립한다. 또는 이 부등식 해가 실수 전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 될 건가라는 거야. 역시 그래프에서 의미를 해석할 겁니다. 실수 x 전체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함수로 보자고. y는 어쩌고 저쩌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x축을 비교했을 때 실수 x 전체, 즉 무슨 얘기야?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얘가 얘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 거냐면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얘보다는 전부 어디에만? 위에만 존재하니까 이렇게 떠 있다라는 뜻이야. 2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거 맞죠? 그 방향도 나중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했어?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안 만난다. 혹은 자, 부등식이 이렇게 줬을 때 만약에 요렇게 x축하고 접해. x축하고 접해. 그러면 그때는 요거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0보다 크면 0하고 같은 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요거는 0하고 같은 점이 존재하는 거야. 뭔 말인지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있어. 등호가. 그럼 그때는 얘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때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먼저 요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얘가 실수 x 전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공중에 떠 있어야 되고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돼. 자, 여기서 또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얘거나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뭐 이용한다고 그랬어? 판별식 이용하는 겁니다. 자,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이건 교점이 몇 개? 0개. 교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 있다고 0보다 크다가 아니라고 그랬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라는 얘기고 0은 교점이 1개라는 얘기고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야. 추우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봐봐.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어. 그럼 그때는 요것도 돼요 안 돼요? 된다라고 그랬지. 그럼 이때는 요 경우까지 포함해. 두 경우를 다 포함해. 그럼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뭐까지? 같다까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만약에 문제의 조건에 얘가 없어. 얘가 없는데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그럼 우리는 어떤 조건을 생각해야 될까요? 네.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앞쪽이나 저기 서화 옆에 앉든가 그래라. 서화 저 유리 책상 위에다 가방 올리면 되겠다. 자, 다시 지원이는 선생님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 있거든. 나중에 이거 보거나 그 전에 찍어 놓은 것도 있어.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앞쪽에는 그거 좀 보세요. 자, 다시. 이제 썩을 한 놈씩 빨리 와. 여기 잘 건드리지 않게 잘 앉아. 여기 뒤로 책상 좀만 당겨줘라. 얘 앉을 자리 좀 해줄게.
지원이가 건드리지 말고 지더니까 더 세. 아니 옌병 씨. 자, 늦게 온 사람은 나중에 영상 참고하시고요. 다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그러는데 2차 함계수의 조건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찾아야 돼? 당연히 판별식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얘까지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조건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그러면 아무리 위쪽에다 그려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 내려오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위쪽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조건까지 우리가 찾아서 조건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요 놈이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대. 그러면 이때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x축보다 어디에? 아래에 존재해야 되는데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아래에 존재하려면 역시 교점 없고 이때는 위로 볼록해야겠죠? 아래로 볼록한다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따라서 이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뭐여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은 여전히 0보다 이것도 작은 거죠.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오케이? 지원아, 우리 지금 2차 부등식 그 개념편으로 하고 개념책 있지? 수면식 개념. 저 없어요. 수면식 개념 없어요? 아예 안 받은 거야? 네.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교재가 없는데 일단은 보고 일단 뭐 유형으로 또 일단 문제 풀고 개념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하면 돼. 유형편 안 가져온 사람은 없죠? 유형편 다 가져왔지? 하나 2개 다 갖고 다녀? 2개 다 있지? 유형편도 다 있지? 유형편 다 있지? 이건 유형편 있지? 너 복사해줬잖아 내가. 1차 부등식만 해줬어? 2차 부등식 안 들어있어? 아 그럼 해주면 되지 뭐. 근데 저도 다 안 풀었어 저 새끼 저. 얘도 초딩처럼 숙제검사에서 안 해오면 남기고 이런 거 할까? 고1 돼서 그런 거 해야겠냐? 뭐라고? 아닌 것 같다고? 이거 부등식 맞잖아. 네, 1차죠. 그러니까 1차니까 2차 안 준 것 같다고 너. 내가 그 얘기 하잖아. 네. 그 뒤에는 우리 여기 문제 안 풀었어? 그 절대값을 안 했어요. 네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제가 안 했어요. 그치? 못 살겠다니까. 숙제검사 아니에요? 숙제 검사는 우리 이런 식으로 해요. 저렇게 안 해오면 뭐라고 해요. 안 해오는 단골로 안 해오는 몇몇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고 문제 풀다가 필요한 얘기 있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매해졌네. 지원이는 애당초 안 받은 거지. 네. 개념편을. 저쪽에 개념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지금 반 조금 넘어서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뒤에 다 풀어줘야겠잖아요. 니네 우리 저거 했었지 수요일 때. 괜찮아요. 유형편으로 또 하면 되죠. 유형편도 다 했나? 아니요. 유형편은 안 했어. 근데 그때 유형편을 하면 되고요. 지원이는 개념편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자. 이게 개념편은 또 우리가 파일이 없어가지고 출력이 또 안 돼요. 연병. 자, 그러면 일단 서야 오늘만 좀 같이 좀 보자. 개념편. 이게 파일이 출력이 안 돼. 개념편은. 그래서 좀 괜찮지? 네. 오늘만 개념편 좀 같이 봅시다. 자, 지금 한 얘기 정도만 가지고 어디 쳐버렸어. 화를 내고 그래. 자, 개념편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갔냐.
310쪽이네요. 310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편 310쪽입니다. 일단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여기는 간단히 해결해 볼게요. 자, 예제 6번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요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1,0이라는 얘기네. 자, 요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래프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야. 자, 다시 무슨 뜻이라고요? 요 놈이 바로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나타내는 놈이고 얘의 y값이 누구보다 0보다 크대요. y가 0인 점이 뭐를 어디를 뜻한다? x축을 뜻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의미야? 얘의 y값이 얘의 y값보다 어떻다? 크다. y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즉,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어디? 위에 있는 부분.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x축과 만나는 요 점은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어디를 뜻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뜻하는 거고 요 부분의 누구의 범위를 우리는 찾는 거라고요? x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요. 따라서 요때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가 될 거고 x는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여기다 씁시다.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어떻다? 크다. 즉 누구만 제외시키는 거야? 1만 제외시키죠? 따라서 해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x는 1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원아, 넌 저쪽 반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니? 방정식까지밖에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식까지는 했어요? 그럼 됐어? 그러면 약간 차이 나는 거니까. 2번 x제곱 마이너스 요번에는 주어진 부등식이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위에 거하고 차이는 등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0이어도 된다. 0이어도 된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는 점도 된다겠죠. 따라서 요때는 이 그래프 전체가 다 해당될 테니까 그냥 어느 범위가 되는 거야? x는 실수 전체. 요게 바로 만족하는 전체 범위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 다 했던 거야. 다음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대. 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주어진 그래프가 x축의 아랫부분에 있어요? 없어요? 만족하는 부분이 없대. 그러니까 만족하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거나 뭐까지는 된다고? x축까지는 된다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어. 근데 x축 위에 있는 점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범위가 아니라 하나의 값. 누구? x는 1이라는 실수 하나만. 부등식이지만 마치 방정식처럼 한 개의 실수값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연립 부등식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죠? 한 개의 실수값이 해가 되는 경우가 되더라. 자, 지금 이 첫 번째 문제가 선생님은 처음 여러분들 접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각각의 범위와 등호가 있고 없고를 지금 다 구분해 놨어. 그러니까 요 문제를 잘 봐두면 나머지 문제들을 다 우리 부등식 그래프를 해서 이해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고 자, 312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요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볼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프를 하나씩 좀 다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식만 보고 바로 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풀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푼다라고 그랬으니까 2차 함계수가 양수든 음수는 사실 상관없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음수면 위로 볼록한 거니까. 하지만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등식도 풀 때도 이왕이면 2차 한계수 양수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편합니다. 따라서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하고 대신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것만 조심할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것만 좀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요 놈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함수를 볼게요. 교점이 어디하고 어디? 마이너스 4하고 1.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걸 그렸습니다. 0보다 작다래요. 그럼 어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여기. 이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놈. 여기에 누구의 범위? x의 범위.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만족하는 범위가 되더라.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식에서의 의미도 설명했고 그래프에서도 의미도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부등식 이렇게 나오면 우리 바로 이렇게 해를 구해 봅시다.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작은 거보단 크고 큰 거보단 작다.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이 그래프 모양 이해하라고. 아까 주어진 식으로도 했지만 그건 좀 따지기 좀 복잡하고 번거롭잖아. 그래프로 따지는 게 훨씬 편하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두 번째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재영아?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지만 우리는 어차피 요 두 개의 경계점은 뭐를 이용해서 찾는다고 그랬어? 방정식 이용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뭐 이용하면 돼? 근해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해 공식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요.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맞죠? 따라서 요 그래프는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맞고요.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란 얘기고 그 놈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네 두 개를 포함해서 어디? 아래쪽이면 어디? x의 범위는 여기. 따라서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등호 있으니까요. 2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x의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경계점은 x가 얼마가 되는 점이야? 0이 되는 점이니까 방정식에 해요. 방정식에 해. 오케이? 다 비실비실. 토요일 아침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내일은 학교 안 가니까 그러고 밤늦게 놀지 좀 말고 좀. 너는 아침에 비실거리고. 응? 영상 좀 그만 보고 주나. 어제는 무슨 영상 봤어? 어제 안 봤어? 잤어? 자, 요놈 한번 볼까요, 요놈?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고 특히 중3 때부터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요거는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여기야, 요거 방정식이라면 요 근은 어떤 근일까요? 허근을 갖습니다. 허근을 가져요. 판별식, 이 정도 여러분 판별식 암산할 수 있잖아. 허근을 갖습니다.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에? 위쪽에 붕 떠 있다라는 얘기라고. 즉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작다는 얘기야. 실제로 판별식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짝수 판별식 써볼까요? b' 제곱 1 마이너스 ac 4 마이너스 3이잖아요. 0보다 작죠?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야. 공중에 떠 있는데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뭐야? 그래프 전체가 다 이 영역에 포함되죠? 그럼 밑에 x의 범위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실수 전체. 이게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네 번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래. 얘거나 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근을 갖니? 역시 허근을 갖습니다. 요 놈도 허근을 갖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떠 있다고. 근데 어느 범위를 찾으랬어? 0보다 작은 거. 성찬아, 0보다 작으니까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 찾으란 얘기야? 아래에 있는 부분 찾으란 얘기인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럼 만족하는 범위가 없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자?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본적인 부등식들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314쪽 봅니다. 우리 오늘 2차 부등식 다 끝내버릴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연립까지 다음 단원까지 다 끝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도 후루룩 나가고요. 경우의 수, 자, 겨울방학에 특강 안 드는 사람. 지원이는 겨울방학 때 특강 들었나? 특강 안 드는 사람. 재영이 우리 학원에 언제 왔지? 나 특강 거의 끝날 때 들어왔어. 그래서 못 들었나? 그래요. 뭐 선생님이 그냥 다 처음 한다 생각하고 설명할 거야. 설명할 거야. 자, 다음은요. 예제 8번으로 갑니다. 예제 8번. 첫 번째.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 요 놈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래요. 이때 a, b 값을 찾아라. 우리 똑같이 풀면 돼.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요.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작은,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았더니 누구랑 누구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요 2차 방정식이,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2와 1이 결국에는 그래서 뭐와 같다고요? 요 방정식의 근과 같다고. 즉,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누구야? 마이너스 2와 1. 그럼 우리는 두 근을 할 때 계수 찾을 수 있죠. 뭐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두 근의 합. 그게 주어진 방정식에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A.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다 기억하고 있지? 따라서 이때 A 값은 1일 거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와 2를 곱한 놈이 누가 돼요? B. 따라서 B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B 값을 찾을 수 있더라.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다시 부등식의 이 구간의 경계는요. 결국 뭐라고? 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알았지, 서야? 자, 두 번째 문제.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놈 해가 요놈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래. 이때 a, b 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이거를 그냥 기본적인 원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만 보고 여러분 하는 연습하지 말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축에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다니까 x축에 위쪽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위쪽에 존재하는 범위가 어떻게? 양쪽으로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 어디하고 어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어디?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이란 얘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어요?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뜻일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주어진 방정식 이퀄 0이라고 주었을 때 두근이 바로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두근의 합 뭐가 돼야 돼요? a분의 4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때 a 값은 얼마 되면 되고 2. 그 다음 두근의 곱 요 놈이 뭐가 돼야 돼요? a분의 b. 근데 a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따라서 그럼 b 값은 얼마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ab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됐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여기 뭐 늘 그렇지만 산수 틀렸네? b가 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쏘리. 선생님 산수를 못했네. 2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예제 9번엔 별표를 해놓고요.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와요. 예제 9번. 지원아, 우리가 어차피 이걸로 진도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양이 별로 안 남긴 했거든? 너 어떡할래? 그 경우에서 이거 특강할 때 원장쌤이랑 좀 답지를 주셨거든요. 답지 보고 책을. 이 책을? 통째로? 교사용 책을? 그거 있긴 있어? 아니 복사만 해서? 했어요. 다시 냈어? 네. 그래요. 우리 경우의 수 파트는 어차피 특강한 것 때문에 유형편을 해야 되니까 요 단원만 그냥 딱 넘어가 보자. 어차피 유형편으로 다시 풀 거니까. 근데 대신에 칠판 잘 보고 그동안은 이게 파일이 없어 이것만. 그래서 선생님 출력을 못 해줘요. 야, 이제 9번에 1번 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배에 k 마이너스 1의 x에 플러스 4가 그럼 저쪽 반에서는 개념책으로 아예 수업을 안 했어? 네. 그러면은 스매싱 유형하고 다른 책은 안 했어요? 절대 등급했구나. 절대 등급했구나. 절대 등급 어렵지? 절대 등급의 그 마지막 3단계까지 풀었어요? 최고 등급은 안 풀었었지? 자, 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거죠? 최고점 계수가 뭐야? 양수야. 아래로 볼록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x보다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고 재영아?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의 x니까 그래프 전체가 위에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거나, 즉 판별식이 어떻거나 0보다 작거나 등호가 있으니까 뭐까진 된다는 얘기야? 접하는 것까진 되더라. 즉 판별식이 뭐일 때까지? 0일 때까진 되더라. 그래서 결국 얘가 원하는 범위는 뭐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조건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판별식도 좀 똑똑하게 우리 써왔잖아. 최고참 계수가 짝수 1차 계수가 짝수라고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이 앞에 이 묶은 이유가 왜 묶은 거예요? 짝수 판별식 쓰라고 묶어 놓은 겁니다. 친절하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k-1의 제곱 마이너스 4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즉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요 놈은 인수분해가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자 이제 우리 이거 바로 가보자. 쭈낭 I'm sorry. 그래요. 마이너스 3 쭈나? 자 그럼 만족하는 k의 범위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2차 부등식이잖아.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매번 그려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 아래쪽이니까 여기 그럼 요 사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나쁜 방법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이해하라는 얘기인데, 이해하고 나서 많이 풀다 보면 부등호 방향 보면 자동적으로 범위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2차 함계수가 뭘로 주어져 있어? 양수로 주어져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첫 번째, 양수로 주어졌을 땐 그냥 판별식만 보면 된다. 그런데 괄호 2번이 아마 2차 계수까지 찾아야 되는 문제일 거야. 그쵸? 네, 봅니다. k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자, 일단 자, 위에 써있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도록 이라고 그랬죠?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0보다 작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x축보다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고? 역시 문제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할 때야. x축보다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그래프의 방향은 아래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k는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의 교점은 없어야 되니까. 두 번째, 판별식. 자, 역시 2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갑시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k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이번엔 등호가 없으니까 접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요 범위가 돼요. 이제 이것도 0보다 작다. 요 범위일 때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기억하자. 그런데 k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요 조건 그대로 만족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문제를 한 번 더 읽은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다음 부등식 블라블라 이렇게 써져 있죠?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래.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라고 됐다는 얘기는 2차 함계수가 뭐일 수도 있다?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부등식이라면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따져야 되지만, 얘가 2차 부등식이 아니라면, 즉 k가 0이라면 그 자체는 위로 아래로 볼록의 얘기가 아니잖아. k가 0일 때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k자리에 0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k자리에 0 집어넣으면 부등식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보다 작다가 되지. 이거 참인 부등식이야? 거짓인 부등식이야?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요. 마이너스 0보다 작으니까. 그럼 k가 0이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범위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k가 0이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만족하는 k의 범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문제에 따라서 k가 0일 때 만약에 얘가 거꾸로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져. 그럼 얘는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성립하지 않으면 뭐는 안 된다는 얘기야? k는 0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것만 조심해서 요 경우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하라는 거고요. 실제 학교 문제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 2차 계수까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만 조심할 건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으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만 따지면 되지만, 2차라는 말이 없으면 2차 계수가 뭐일 수도 있다? 0일 수도 있다 확인해야 돼요. 알겠지? 기억하시고요. 10번 문제.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요거까지 할 거니까 예제 10번 볼게요. 지면에서 초속 70m 위로 쏘아 올린 어느 물체 t초후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라고 돼 있어. 뭐라는 거야? 식을 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면에서 초속 70m로 위로 쏘아 올렸대요. t초후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h는
70t 마이너스 5t 제곱이래. 자, 다른 걸 기억할 거 없어. h가 뭐라고? 높이. 이 t가 뭐라고? 시간, 초예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20 이상이래. 자, 지금 얘가 누구라고? 이 자체가 누구를 뜻한다고? 높이. 그럼 120 이상이라면 이 높이 자체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120 이상. 그냥 요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요 부등식이라는 얘기. 그럼 이 부등식 그냥 풀어주면 되고요. 요놈도 이차함계수가 양수죠? 자, 요 놈을 전부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할게요. 5t제곱 마이너스 70t 플러스 1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로 나눠버립시다.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520 이렇게 되네요. 재영아, 인수분해 되니? 네.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T 마이너스 2랑 응. T 마이너스 10이랑 2, 12,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10. 그러면 요 놈은 12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결국 t의 범위는요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될까? 초에 관한 얘기니까 2초 이상 12초 이하. 문제에서 뭐고 하라고 그랬니? 몇 초 동안이네요. 몇 초 동안 머물러 있는 거야? 10초 동안.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근데 이거 문제에 약간 여러분 함정팔 수 있어요. 함정팔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살짝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요. 식을 바꿔볼까? 식을 암산이 돼야 되니까 10, 70, 70.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 똑같은 문제라고 그냥 칠게. 식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이 문제 갖고 건드리기 뭐 하니까 요 문제가 만약에 60m 이상인 시간을 구하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60m 이상인 식을 구하라라고 하면 그러면 물론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야. 지면으로부터 어디 70m 높이 여기에서 공을 이렇게 쏘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60m 이상이면 실제 처음 던졌던 이 높이보다도 더 어디예요? 아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 그래프는 마치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것처럼 부등식의 해가 나온다고. 근데 실제로 이 영역은